헤럴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메라의 새로운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고 반짝이는 눈과 웨이브 빛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와 마찬가지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아름다웠으며 그는 휴대폰을 끄면서 입술을 오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파티나 고객과의 비즈니스 미팅에 데려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깊게 파인 화려하고 타이트한 드레스 대신 안경과 비즈니스 정장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넥라인을 입고 있거나 심지어 그녀를 그의 조수로 상상했지만 헤롤드는 결국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경제학자였으며 꿈에서만 자신을 거대한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존경받는 젊은 상사로 여겼습니다. 부하들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메아처럼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인형이 얼마나 빨리 헤롤드를 속였는지 놀랍습니다. 부모님의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으로 헤럴드는 그녀를 값비싼 나이트클럽과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소녀를 대질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메레라는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헤롤드와 결혼하겠다는 그녀의 고집에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헤롤드에게는 이미 아내 브랜디가 있었고 그들은 도시 외곽의 큰 집에 살았고 그녀와 이혼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메레라는 그녀의 입술에 실리콘을 잔뜩 뿌렸습니다. 우리에겐 아이가 없지만 한마디만 하자면 헤롤드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랜디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브랜디는 임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브랜디는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헤럴드가 성지로 함께 여행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는 항상 휴가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업무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가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일을 견딜 수 없습니다. 상사는 나를 괴롭힐 뿐이며 이 재무보고서는 심지어 겨울에도 나를 괴롭힙니다. 내 꿈 매일 아침 지쳐서 감옥 휴가 같아 어떻게 생각해? 브랜디가 답장을 해줄 브랜디야 너 유연한 일정이 있구나 재택근무로 기사와 홍보 포스터를 쓰네 너도 나한테 배워 헤럴드 하지만 더 많이 벌고 스스로 가세요. 그리고 주제는 그만두자 브랜디가 동의했습니다. 설거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엌 청소 테이블 닦고 바닥 청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동안 헤롤드 어머니 헤롤드가 학교를 마치지도 않았을 때 병에 걸렸고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진정제를 먹고 살았지만 아들이 결혼하기로 결정하자 약간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목적이 생겼고 그녀는 자녀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브랜디와 함께 헤럴드의 어머니는 다양한 건강 문제 때문에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수년간 혹독한 추운 기후에서 일한 천식으로 인해 잦은 발작을 겪었고 그녀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불렀습니다. 브랜디를 부르던 소녀는 부르면 절대 거부하지 않았고 집안일을 항상 돌보며 시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병원도 방문하는 브랜디는 최선을 다했다.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헤롤드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결코 남편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디는 마치 자기 가족인 것처럼 그녀를 위해 울었습니다. 반면 헤럴드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상속 재산을 정리한 후 두 사람을 돌아보며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따뜻하고 다정한 감정이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헤롤드는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기억나지 않거나 단순히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입하여 완성한 큰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층의 희미한 불빛 2개의 창문을 들여다보는 밤, 2층은 같은 동네 근처의 피치 다운리스에 잠겨 있었고 때때로 브랜디는 몇 달간의 만남 끝에 마침내 부모님 집에서 저녁을 보냈습니다. 미러와 함께 헤럴드는 아내를 떠나 자신의 집 지분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헤럴드가 자신의 뜻대로 하고 브랜디가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그녀를 부모에게 다시 보내고 매러가 끝난 후 집 전체를 팔았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 파트너로부터 선물을 받은 부유한 남자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62세의 나이로 나를 쫓았지만 나는 그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더 젊고 더 잘생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럴드는 마이러의 집에 빠졌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기 전에 내치를 엽니다. 헤럴드는 빌더즈 팀이 있는 친구에게 별도의 입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스캔들이나 짜증 없이 조용히 브랜디와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건설 작업을 관찰했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했습니까? 내 아파트의 좋은 동네에 살아요. 그녀는 해롤드가 직장에서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집의 일부는 내 것이고 우리가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집은 내 것이지만 내 아파트를 판 돈으로 해럴드는 브랜디가 단순히 당신이 무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매자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해럴드가 설정한 대로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격은 높았으나 결국 로만이 대가족이 이사한 집은 2층으로 모두를 위한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해롤드는 판매로 좋은 돈을 벌었고 전처에게 그녀가 1층에 방 2개를 사용하고 작은 부엌을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1층에 방 2개가 있었는데 해롤드가 개조한 욕실 변기와 흐르는 물이 있고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곳이 귀하의 생활 공간입니다. 이제 그녀가 이사할 것입니다. 옷장은 거기에서 가져왔는데 다른 가구들은 다 내가 샀어요. 이웃이 누군지 보고 브랜디가 전 남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며 집에 들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여름은 폭우로 더웠고 강력하고 단명한 천둥 폭풍 하늘은 주먹만한 별들로 장식된 깊은 하늘빛이었습니다. 6월의 하늘은 거대한 데이지 별자리를 다정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저녁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집의 창문은 평온함과 따뜻함과 시원함을 주었지만 늦은 밤까지 2개의 창문은 일반적으로 은은한 조명이 어둡게 유지되는 동안 집의 나머지 절반은 문이 두드리는 소리와 밤늦게까지 들릴 수 있는 기타 소음으로 인해 허브로 변하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 다음 작은 러스티 경첩이 달린 게이츠 크릭과 브랜디가 그녀의 방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집 상황이 씁쓸했고 한때 너무 가까웠던 누군가의 배신으로 고통스러운 눈물이 흘렀지만 결국 고통은 가라앉았고 그녀는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집에서 얕은 무성한 호수까지 때로는 책을 읽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거기 앉아서 밤늦게까지 무릎을 껴안고 성가신 모기들에게 먹이를 주었지만 나중에서야 브랜디는 새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외로운 남자가 차로 낚시하러 도착했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차했습니다. 불행하게 앉아있던 브랜디는 때때로 지정된 작업장 없이 이렇게 일하는데 적응했고 요청에 따라 광고 영상용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템플릿과 이전 작업을 사용하는데 적응한 필사적으로 휴대폰에 무언가를 적곤 했습니다. 남자는 이틀 연속으로 여자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가 요청한 무기 구충제 스프레이 좀 드릴까요? 마침내 그녀에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면역력이 강합니다. 여름 동안 2주 동안 여기 저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캐치가 어때요? 전혀 나쁘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어린 시절처럼 냄비에 담아 모닥불에가 끓인 생선 수프를 낭만과 스모키한 색조의 향기와 함께 대접하고 싶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브랜디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랜디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주위를 돌아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를 배반하는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내 이름은 릭이고 그가 자기소개를 했고 나는 브랜디입니다. 당신은 도시 출신이고 왜 혼자입니까? 친구와 함께 오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할 일이 있어서 왜 그렇게 늦게 혼자 산책하고 있습니까? 릭은 제가 근처에 살아요. 저기 시끄럽고 밝게 불이 켜진 집을 보라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브랜디는 눈물을 흘렸다. 슬픔으로 들어주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냈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이 남편들은 너무 끔찍할 수 있다. 릭은 그 여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가 너무 안타깝고 기분이 너무 좋다. 옆에는 나도 내 슬픔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웃들은 귀찮게 하지 마. 그들은 나를 눈치채지 못한다. 그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내 고양이를 독살할 뻔해서 부모님에게 데려갔지만 나는 아직도 간식을 가져다주고 그리워한다. 밤에만 집에 오고 아침에 자리 잡았다는 말을 듣고서야 한숨을 쉬었다. 나는 다시 떠난다. 가끔 출근하거나 노숙자처럼 도시를 돌아다닌다. 브랜디는 또 울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릭이 말했어요.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고 맛있는 저녁을 먹어줘서 고마워요. 아마도 나와 함께 현재 잎을 넣은 민트차를 마시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모은 모든 허브와 베리로 만든 과일 차입니다. 그런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광고가 있어서 차에 타면 제가 조용히 주차할 수 있도록 태워줄게요. 브랜드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빨간색 로티스라는 문자를 읽는데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는 좋은 마케터가 필요해요.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나 쇼핑센터를 소유하고 있고 월급도 괜찮아 한번 해볼게. 내가 들어왔어. 그녀는 거의 눈치채지 못한 채 대답했어. 브랜드 때문에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어. 그녀는 꽃을 피웠고 좋은 상사가 있었고 권위 있는 직업과 완전 고용을 얻었고 릭은 결국 털어놨어. 그가 늘 갖고 싶었던 또 다른 꿈은 시골에서 살고 싶었고 그가 이미 4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싱글인 방식으로 삶이 펼쳐졌다. 그들에 대한 감정 여자들은 다정한 말이 부족하지만 나는 그들을 매혹하거나 칭찬하는데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는 평생 내 브랜드를 찾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브랜드,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서 행복했고 물론 그는 설득했습니다. 로마니 가족은 여름이 끝날 때까지 스스로 지불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집의 절반을 그에게 팔았습니다. 브랜디와 릭은 자신의 집의 자랑스러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춥고 황량한 겨울이 지나고 젊은 여성은 아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4월의 첫 따뜻한 햇살 그녀의 아름다운 하얀 고양이는 문이 삐걱거리는 녹슨 경첩과 해롤드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근처 해먹에서 갑자기 거의 버릇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에서 풍기는 세탁하지 않은 냄새에 오랫동안 살 곳 없이 살던 남자가 드러났다. 물론 집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를 버리고 또 다른 부유한 구혼자를 찾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마치 불황자처럼 브랜디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즉흥적인 질문을 일축했고 그것은 그녀의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해롤드를 만나러 갔고 그녀는 충격에 빠진 자신의 크고 둥근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임신했어요. 어떻게 누구에게서 불임이냐고 그녀는 외쳤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왜 당신은 기뻐서 이사한 명랑한 이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다른 질문을 눈치채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개가 짖었고 릭은 목줄에 큰 shepherd 개를 안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브라이의 전남편은 이제 집의 주인이고 남편은 침착하게 그를 소개했고 미래의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좋은 것 없이는 나쁜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준 세상에 감사합니다. 살 곳이 없나요? 릭이 물었습니다. 해롤드를 세심하게 잘 살펴보며 자격이 없더라도 도와줄게라고 덧붙이고 다투는 것은 봉건적일 것이라고 덧붙이고 해롤드는 시선을 낮추었다. 용서해 브랜디 용서해달라고 중얼거리며 떠나기 위해 문을 향해 가다가 서두르지 마 거절하지 마 내 아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 아내는 친절하고 용서할 거라 확신해요. 나 말고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도시에서 숙소와 일자리를 찾아드릴 테니 지금은 경비실에서 밤을 보내셔도 됩니다. 우리 정원사 늙은 트리스타는 술에 취한 아내가 그를 집에서 쫓아낼 때 가끔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정착합니다. 우리는 물지 않고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실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릭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헤럴드가 먼저 개를 묶은 다음 수도꼭지에서 손을 씻고 브랜디를 부드럽게 껴안았기 때문에 헤럴드의 방향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릭은 거의 30분 동안 헤럴드의 눈에 반짝이는 초대받지 않은 눈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밸런티너는 호화로운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양한 요리와 값비싼 식기류로 장식된 세트 테이블 레스토랑은 3분의 2가 넘게 차 있었고 그랜드 피아노의 배경음악은 경쾌한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식당 입구에 시선을 고정하고 산드라와 미래의 사위의 부모인 크리스가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만남은 발렌티나가 보기에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바로 전날 전화통화로 산드라가 계획한 것이었다. 전화로 샌드러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크리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여러분을 메트로폴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결혼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가족 만찬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상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샌드러는 밸런티너가 실용성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냥 내 집으로 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게다가 저는 이 식당에 살 돈이 없다고 샌드러가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밸런티너가 모든 것을 선주문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 밸런티너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 어니터를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어니터를 결코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제 룩을 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빼고 밸런티너는 초대를 받은 후 2일 동안 약간 긴장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외동딸 어니터가 상당한 부를 가진 가족과 결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샌드러와 크리스는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역의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어니터가 곧 남편 룩가 될 그녀를 만난 곳은 이 센터 중 하나였습니다. 룩가 그녀의 딸 어니터를 보았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고 그에 따르면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밸런티너를 전혀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4살 때부터 항상 자기 딸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소년들은 사랑스럽고 웃는 소녀를 감탄스러운 눈빛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발렌티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슬픔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딸에게 부당하게 결여된 것고 내 딸 발렌티나는 종종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아직 19살이 안 된 내 딸은 이미 신부이고 나는 이 미래 신부의 어머니가 여기 앉아 나를 유명한 메트로폴에 초대한 미래의 친척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였지만 시간이 40분이 넘었고 산드라, 크리스와 루크가 아무데도 보이지 않자 그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발렌티나는 그들이 겪은 좌절감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산드라 나 크리스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순전히 우연으로 루크에게 연락도 되지 않았다. 발렌티나는 10시간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그녀 앞에 테이블은 여러 가지 요리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 요리들은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냄새도 나기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의 황량함을 느낀 밸런티너는 그녀 앞에 놓인 요리를 확인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녀의 불안은 그녀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습니다. 웨이터 세심한 눈을 가진 유능한 젊은 남자가 의심스러운 시선을 그녀 방향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테이블에서 잠시 멈춰 거기 손님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가 주문을 받자 젊은 웨이터가 갑자기 발렌티나에게 다가와 그의 깊고 촘촘한 눈으로 분명하게 질문을 표현한 다음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친구들이 늦어서 안타깝지만 어제 우리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주문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라고 했어요.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은 청구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당신은 발렌티나입니다. 발렌티나가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예, 저입니다. 질문이나 요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주세요.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웨이터는 발렌티나를 떠나 도착했을 때처럼 신속하게 떠났습니다. 마치 찬물 한 통을 쏟아 부은 것 같은 느낌에 그녀는 어리둥절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 거기 앉아 있었고 불쾌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샌드러가 개인적으로 그녀를 초대하여 친구들에게 이 모든 음식을 주문하고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집으로 지하철을 타고 갈 돈밖에 없는데 이 호화로운 식탁의 값을 도대체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는가? 불쾌한 생각은 마치 독침처럼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당황했고 자신이 고의로 속았다거나 아니면 굴욕감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그토록 잔인한 행동의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발렌티나는 웨이터를 불러서 테이블에 있는 이 요리와 와인이 모두 얼마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가져가야 할 금액은 11,387루블입니다. 이제 발렌티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기를 머뭇거렸습니다. 조금 후에 웨이터는 이제 다소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즉시 사라졌습니다. 발렌티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 기이한 상황 뒤에 있는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미래의 친척들이 이 정교한 저녁 식사를 조직했고 그런 다음 그녀를 러치에 남겨둔 것 같았고 수십 가지의 고통스러운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휩쓸었고 그녀는 사용감과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벌써 오후 9시 17분이었습니다. 약속된 광고 시간보다 1시간쯤 늦었습니다. 발렌티나는 이 상황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곧 시어머니가 될 그녀에게 그 일을 강요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잔인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루크 발렌티나를 깊이 사랑했던 딸 아니타를 위해 이 독특한 도전을 견디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처럼 무자비하게 행동했던 미래의 친척들로부터 이 도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풍부한 지략을 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웨이터를 다시 불러 발렌티나의 내면의 항의는 차분한 결심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나에게 레드와인을 좀 부어주세요. 오만한 소년이 잡혔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발렌티나는 당황하고 우울해 보였지만 이제는 값비싼 멜로디가 그녀를 어루만져 깊은 기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오 맙소사, 정말 오랜만이에요. 베스트인 조이를 먹은 지 꽤 오랜만이라 그녀는 용기를 내어 즉흥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밸런티너는 피아노 앞에 있는 중년 남성의 멀어지는 머리선과 어둠 속의 우울함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의 젊은 남자가 피아니스트 옆에 작은 무대에 올라 낭만적인 노래를 부르려고 했으나 청중은 그의 연주에 만족하지 않았고 방에서의 실망감은 뚜렷했습니다. 밸런티너는 그 곡조를 완벽하게 알아보고 다가갔습니다. 젊은 가수, 내가 당신을 도와도 될까요? 청년 그녀는 소심하게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용서하세요, 내 사랑,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는 천천히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고 천천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레스토랑의 구석구석을 가득 메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경외감에 젖게 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과 슬픔에 잠긴 눈빛의 여성조차도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피아니스트는 노래를 마치면서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방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피아니스트는 몸을 굽혀 그녀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발렌티나는 그녀의 매혹적인 연주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렌티나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곧 중년 남자가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금 출산을 한 여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너무나 매혹적인 퍼포먼스에 웨이트 직원이 재빠르게 그를 VIP 손님으로 알아보고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밸런티너,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밸런티너는 내 눈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밸런티너는 목이 메어 괴로워하며 마침내 그녀의 입술이 테드에게 속삭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발렌티나를 감싸는 그의 따뜻함과 애정을 껴안았습니다. 그는 순간 전에 그녀가 선보인 놀라운 재능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테드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발렌티나는 그에게 대답하고 싶은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대신 노래를 한 곡 더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얘야. 그날 밤 발렌티나는 호화로운 저녁 식사 비용을 돈이 아니라 수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자신 안에 묻어두었던 놀라운 재능으로 지불하기로 결정했고, 딸과 인생의 길로 인해 그녀는 유망한 삶에서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 그러나 이것이 도전이라면 그녀는 딸을 위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렌티나와 테드는 테드가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동지 정신이 되기 전에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웃으며 밤의 도시를 산책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기회를 놓지 않는 삶.